솔직히 세상은 저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랍니다. 공부, 일, 연애, 운동 뭐 이런 게 끝없이 늘어나기만 해요. 그래서 뭘 하려고 조금만 결심하더라도 의욕이 금세 고꾸라집니다. 혹시 저랑 같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영상 꼭 시청해주세요. 저는 오늘 알려드릴 시간 관리 방법을 통해서 출근, 사이드 프로젝트, 그리고 개인 공부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힘들이지 않고도 말이죠. 그 방법은 바로 인덱스 메모법인데요. 단 6단계로 중요한 일을 쉽게 파악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만 있다면 우왕좌왕 제대로 뭘 하지도 못하던 삶에서 내가 계획한 모든 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니까요. 같이 한번 믿고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잘 살고 싶다면 중요한 일부터 하라고 말이죠. 시간을 관리하실 때도 이 조언을 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막막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픈 채팅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인덱스 메모법이나 실천하는 과정들을 서로 공유를 하다 보면은 더 함께 시너지를 내면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과정에 동참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 링크로 입장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인덱스 메모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한 사람이라서 평소에 뭘 해야 하는지도 까먹을 때가 많은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머리 비우기. 이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덱스 메모장인데요. 일반 종이를 작게 찍거나 포스트잇을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 구하기 쉬우신 걸로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인덱스 메모장을 가장 선호하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하실 거냐면 종이 하나에 내가 해야 할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딱 하나씩만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 운영, 유튜브 콘텐츠 기획, 영어 공부, 그리고 이걸 실제로 하기 위한 세부적인 할 일이 여러 개 있는데요. 자료도 조사하고 GPT와 회의도 하고 영어 단어도 외워요. 이렇게 한 종이에다가 딱 하나의 일만 적어보세요. 그러면 복잡하던 머리가 자연스럽게 깨끗해집니다. 많은 도구들 중에서 왜 하필 인덱스 메모장일까요? 바로 다른 도구들은 적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머리를 비우는 게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괜히 낯선 다른 도구에 익숙해지려고 하다 보면은 그것도 배운다고 머리가 더 아파집니다.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도구 같은 거는 내 손에 가장 익은 쉬운 도구를 선택하시고 내 남는 에너지로는 다른 중요한 일에 투자하시는 거. 그렇게 가셔야지 진정으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 생각을 정리하려 한다거나 요약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떠오르는 모든 걸 적기만 해주세요. 이 단계는 판단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판단하는 거는 뒤에 단계에서 천천히 진행할 거니까요. 이 순간에는 머리를 비우는 데만 집중해 주셔야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괜히 지금 뭐 또 정리하려고 그러면 안 그래도 복잡한 머리 더 복잡해집니다. 저는 1단계만으로도 혼잡하던 머리가 엄청나게 정리가 되었는데요. 이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면 좀 더 체계적으로 인생을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분류하기. 저희가 적은 종이를 프로젝트, 목표, 행동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비슷한 목표와 행동을 묶는 그룹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 영어 공부하기, 이직 준비하기 같은 것들이 있죠. 목표는 달성하고자 하는 상태나 결과를 의미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고 싶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 회화 실력 늘리기 아니면 콘텐츠 기획하기 같은 것들이 있겠어요. 할 일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그건 목표로 분류해 주시면 됩니다. 행동은 실제로 수행이 가능한 단일 작업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요. 사이트에서 자료 조사하기, 30분 동안 영어 스피킹 연습하기 같은 것들이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종이는 행동으로 분류해 주세요. 제 예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는 프로젝트고요. 기획하기는 목표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기획안 작성하기는 행동이 됩니다. 명확한 실행 방법이 있기 때문이고요. 영어 공부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아래에 스피킹 실력 향상이라는 목표가 있고 이를 위한 회화 30분 연습이 바로 행동이 됩니다. 자, 이것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손을 움직이면서 할 거예요. 먼저 프로젝트 카드를 맨 위에 놓으세요. 그 다음 각 프로젝트와 관련된 목표들을 그 아래로 모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행동 카드들을 배치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프로젝트별로 어떤 할 일이 있는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여기서도 필요한 거랑 뭐 필요 없는 거 막 구분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오로지 모으기만 해주세요. 이렇게 분류하는 건 바로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구분해야 하는 단계예요. 세 번째, 우선순위 정하기. 어떻게 하실 거냐면 먼저 프로젝트를 가장 먼저 중요도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해요. 그 다음에 각 프로젝트 아래에 목표들을 중요도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해요. 마지막으로 세부할 일들을 목표 아래에 배치하면 됩니다. 이때 한 번에 모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양자택일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먼저 첫 번째 종이랑 두 번째 종이를 비교해서 더 중요한 걸 선택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 종이를 다시 집어들고 첫 번째 거보다 나은가? 아니면 두 번째 거보다 더 중요한가? 하면서 비교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무의식에 있던 목표들과 모든 할 일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 뭘 해야겠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면은 그걸 그대로 실천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니까 사실 저는 제가 얼마나 쓸모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기예요. 근데 그 아래 목표에다가 자동화 마스터하기, 막 취업 준비하기, 이직 준비하기 이런 게 세부 목표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쓸모없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우선순위 하단에 있는 목록 특히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일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거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싹 다 잘라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대로 끝내도 좋기는 한데요. 저는 어제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한 거를 나중에 또 실천을 하고 싶어서 떠올리려 해도 기억이 잘 안 나. 너무 문제인 거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나중에 다시 행동할 때 생각하려 하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진행해 줄 건데요. 종이로 정리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디지털로 옮기는 작업을 해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노션을 쓸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편한 도구를 사용해 주시면 되니까 요거는 자유롭게 선택해 주세요. 노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실천 노하우가 담긴 노션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가시면 우측 상단에 복제 버튼이 보일 거예요. 복제를 하시면은 상단에 페이지를 이동할 수 있는 메뉴 바가 있고 그 아래에 메인 홈 화면, 입력 홈 화면 등 여러 화면이 있을 거예요. 오늘 보셔야 할 곳은 딱 두 페이지입니다. 입력 페이지를 클릭해 보시면 왼편에 할 일 우측에 우선순위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 단계 들어갑니다. 네 번째, 디지털로 옮기기. 앞에서 종이에 적었던 할 일들을 여기에 차례대로 적어주세요. 그 다음 우선순위를 입력해 줄 건데요. 이곳에 우선순위라는 속성이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입력하기 쉽도록 세팅도 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과업의 숫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여야 됩니다. 모든 할 일에 숫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하시면서 최대 12개의 행동에만 숫자를 붙여주세요. 왜 하필 12개일까요? 할 일이 너무 많으면은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할 일을 최대 몇 개까지 할 것인가, 이 한계점을 정할 건데요. 게으른 사람은 솔직히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좀 실증나고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더 하고 싶다고 일을 막 늘리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마음도 참자 하면서 내가 정한 한계를 지켜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꼭 이게 12개일 필요는 없고 그냥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처드 파인만의 사례를 조금 응용해 봤어요. 리처드 파인만은 항상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12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고 해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일, 연구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내가 정한 한계를 정해주시면 그걸로도 족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12개를 뽑기는 뽑았는데 난 이 일을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은 내가 앞에서 정한 우선순위 하나가 있잖아요. 그거 중에 하나를 꼭 빼셔야 돼요. 꼭 빼시고 다시 집어넣으셔야지 내가 계획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거,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할 일을 알았으면 이제 이걸 언제 해야 할지 정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시간 관리의 핵심인 중요한 일부터 하라는 조언이 적용돼요. 5번째, 언제 할지 정하기. 이 과정을 왜 진행하냐 하면 이미 저희의 하루는 많은 습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밥 먹으면 양치하시죠? 길 이동하면서 뭐 휴대폰 보시잖아요. 뭐 책상에 앉으면 뭐 기지개도 한번 펴고 이러는 게 다 사소한 습관들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 뭐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우선순위 세운 것들은 무의식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되게 노력을 해야 하는 일이고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내가 평소에 하던 습관대로 그냥 하루가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언제 할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일일 루틴, 주말 루틴, 월간 루틴 이렇게 3가지를 정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일일 루틴은 말 그대로 매일 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주말 루틴 같은 경우에는 주에 1, 2회 정도 하거나 아니면 휴일에 할 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월간 루틴은 월에 한 번 정도 좀 정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일, 그게 바로 월간 루틴이 될 것입니다. 또 이거 루틴 정했다고 해서 막 지키려고 하기보다는요, 내가 좀 방황하고 있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고민이 들 때 있잖아요. 이때 삶의 기준점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중요한 가치를 상기하는 일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정한 우선순위, 그 다음에 내가 정한 이 일들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기하면 상기할수록 내가 그걸 지킬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루틴을 정했다고 해서 이것도 막 실천하고 싶다고 막 애쓰려고 그러지는 마세요. 이것도 저희가 부담을 갖게 되면은 포기하게 되니까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나는 이런 할 일을 하고 싶구나. 내 인생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하는 그런 기준점 정도로만 생각해 주세요. 지금까지 저희는 이제 생각을 쏟아내고 뭐가 중요한지도 파악했고 이걸 언제 할지까지 다 정했어요. 한 사이클을 다 돌았는데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주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저희가 막 객관적이고 싶어도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보고 싶은 대로 생각하진 않았나,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짜진 않았나,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은데요. 내 목표나 할 일 같은 것들은 친구들이랑 뭐 가족들이랑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공유하기는 좀 껄끄럽잖아요. 이때 활용해 주시면 좋은 게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진행할 겁니다. 6번째, AI로 재검토하기. AI는 여러분의 생각을 분석하고 새로운 관점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치 라이프 코치처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재검토해 주기도 할 거고요. 놓친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기도 할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 GPT를 더 상세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먼저 AI는 나와 대화를 가장 많이 나눈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면 좋아요. 저는 GPT를 한번 써볼게요. 먼저 어떻게 하실 거냐? GPT한테 나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내 상황, 가치관, 목표, 성향, 살아온 인생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정한 할 일 목록과 우선순위 그리고 선정 이유를 제공하고 내가 정한 이 일들이 근본적인 목표에 부합하는지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렇게 목표와 할 일에 대한 GPT만의 색다른 의견이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GPT와 내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유를 물어보고 재검토하세요.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내가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항상 채팅 모델한테 근거랑 사고 과정을 제공해달라고 하셔야 해요. 의지를 깨우는 시간 관리 방법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한 번만 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머리 비우기. 두 번째, 분류하기. 세 번째, 우선순위 정하기. 네 번째, 디지털로 옮기기. 다섯 번째, 루틴 정하기. 여섯 번째, AI로 재검토하기. 이렇게 6단계만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던 삶에서 정리가 되고 실천율 높아지는 삶으로 변할 수 있을 겁니다. 혼자 하시기 어렵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 링크로 입장해 주세요. 제가 실천력을 상승시키는 챌린지 아니면은 지금 배운 인덱스 메모법을 활용한 실제 사례 같은 것들을 공유해 드리면서 함께 발전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함께 모여서 성장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